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왠지 오늘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아, 오늘요? 네, 오늘 좀 이곳저곳 갔다 오느라고 평상시보다 좀 머리 힘을 좀 특히 오늘 비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게요. 아침에 야, 이거 머리를 미리 안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춥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머리를 거의 뭐 그 닭의 부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세웠는데 지금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특별히 외모에 신경 쓰시는 김덕진 부소장께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어떤 흐름을 발견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는 이제 한 1,572만 건 정도의 글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1,633만 건보다는 약간 하락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역시 1위로 가장 많이 증가된 거는요. 네. 스포츠 분야가 상당히 많이 관심 받았습니다. 스포츠요? 네. 스포츠라고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패럴림픽 관련 네, 소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호날두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날두라는 이름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약간 금기어처럼 됐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떠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뭐 이적료가 한 310억 정도를 받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뭐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만 36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축구 선수 치고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그렇죠. 그런 큰 돈을 받고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다는 게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벤투스 원정 때 이제 1분도 출전하지 않아서 이제 미움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과연 이제 친정팀으로 다시 가서 어떤 모습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요. 가장 많은 키워드는 역시 패럴림픽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며칠 이제 30일이죠. 이제 패럴림픽 때 이제 태극기 3개 그러니까는 탁구 남자 단식의 금은동을 싹쓸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감격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의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주영대 선수, 김현욱 선수, 남기원 선수 이 3명이 이제 금은동을 이제 목에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획득한 주영대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체육교사를 꿈꾸면서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 94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집 밖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좌절감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PC통신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과 아픔을 나누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이후에 이제 웹 디자이너, 컴퓨터 웹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2008년 복지관에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이 탁구를 시작한 게 2014년에 장애한 아시안 게임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거의 뭐 인간 어떤 그 드라마 같은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뭐 그 외에 나머지 은메달을 획득하신 김현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낙상 사고 당해서 장애 가지신 이후에 탁구 라켓을 잡았고 또 이제 남기원 선수 같은 경우도 1986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10년 넘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복지관에서 탁구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승리 그리고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패럴림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2004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5대회 연속도 출전한 베테랑 김영건 선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제 세계 1위 압둘라 위즈루 투르크에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단식에서 또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게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은동 그리고 또 다른 단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죠. 또 다른 단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럴림픽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패럴림픽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애라는 게 등급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움직이시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장애가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덜 심하면 이 사람들끼리 경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은 전체적으로 그 장애 수준에 따라서 경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1등급에서 10등급 그리고 지적장애인 11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네. 총 11개 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 1등 이제 1에서 5등급이 있고 입식으로 하시는 6에서 10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별로 대결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급별로 메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경기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종목 수는 일반 올림픽보다 11개 정도 더 적거든요. 근데 메달 수는 이것 때문에 200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이제 그 급수마다 금메달이 나오고 은메달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 등급별로 종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재미있고 흥미있는 오히려 일반 경기보다 좀 재미있는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농구 경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네. 농구 같은 경우도 휠체어 안에서 이제 농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농구를 할 때 실제로 신체적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똑같이 점수를 낼 때 이제 점수의 어떤 기반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명을 그러니까 일반 모두 다 장애 등급이 뭐 낮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총 14점이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서 이제 제한을 두고 이제 어떤 그 선수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행동의 자유로움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점수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수를 공평하게 구성해야 된다. 네, 단체 종목 농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탁구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경기를 해서 각 등급별로 메달을 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뭐 패럴림픽 TMI 좀 하나 말씀드리면 패럴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인 이제 파라 옆에 나란히 그리고 올림픽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최초의 패럴림픽은 원래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제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처럼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 패럴림픽에 신설된 2개의 종목이 태권도 그리고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이제 신설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9월 5일까지죠. 네,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분야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오늘 스포츠 얘기가 좀 많은데 네. 토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토성요? 그럼 네,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프로야구 중계화면 방송에 토성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 네, 그래요? 정말로 그 제가 화면을 봤는데 토성 그 우리가 이제 띠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정말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잘 못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캐스터나 해설자들도 저거 무슨 토성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토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온 건데요. 이제 8월 29일 삼성과 KT 경기 8회 말에 밤하늘에 그런 고리 모양의 미확인 물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토성이죠. 근데 설마 토성이겠어요? 이랬는데 진짜 토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찍혔느냐? 일단은 우연도 여러 가지 겹쳤는데 토성이 지구에서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중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계 카메라가 거의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쓰는 천체만원경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타자를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가 흔들림 방지 기능이 계속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동작들을 다 커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줌을 아주 멀리 이제 비춰도 흔들림이 거의 잡히지 않는 뭐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에 카메라 담당자가 센스 있게 이제 그걸 잡아놔서 우연이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과학 채널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좀 토성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관심이 컸던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사회 분야에서 172만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주요 키워드는 역시 개강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대면 기대했었는데 네. 김 빠진 20학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에서 2020년 서울대 신입생 844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2019년에는 5점 만점에서 3.62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3.0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동기와 선배와 교류기에 없다. 그리고 다 행사 취소되고 집에서만 맨날 보내니까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거 학교 다니는 건지 뭐 인강 듣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년 넘게 지속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안쓰러워요. 대학 4년 중에 2년이 날아가거나 네. 2년제의 경우에는 2년이 다 지금 그쵸.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저도 좀 안쓰러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박사 과정을 20학번으로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졸업시험 봅니다. 동기분들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아니, 논문 쓰는데 한 몇 년 걸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3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불소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불소는요, NC소프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에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왔는데,
이게 사용자의 엄청난 혹평 그리고 실망을 받으면서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 네. 원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마존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31일부터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인 11번가의 제휴를 통해서 아마존이 이제 국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사이트 말고 11번가 사이트에서 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구하려고 영어로 돼 있고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달러 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글로 돼 있는 메뉴에서 우리나라 돈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뭐 28,000원 이상 사면은 배송비도 무료로 되는 네. 약간 한국형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로 아마존이 이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프 때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할인할 아마존이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12개의 나라에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현지 사업자랑 제휴하는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11번가 지분을 30%를 아마존에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온라인 시장 규모 전 세계 5위라고 해요. 네, 우리 인구에 대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직접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니까. 실제로 중국에 아마존이 진출했다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제휴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한 단계씩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지옥화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네. 자, 4위 주제는 뭐예요? 이 4위는요. 문화 관련 분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관련 키워드가 근데 재밌는 게 저자, 출판, 가을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을은 책 읽는 계절. 네, 독서의 이번 주는 계절. 좀 책 내는 계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은 저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내셨어요? 네, 뭐 조그마한 책이긴 한데 공저로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책 하나 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제 분야 5위 키워드가 기준금리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역시 금리 인상되면서 이자 늘고 한도 줄고 대출 한파 오니까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개미들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6위는 생활 키워드인데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집중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이 사람이 이제 집중 대상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재범을 못 막아서 상당한 분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뿐인 대응 아니냐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 그래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이 이슈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참 많은 분들이 놀란 사건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지금 오늘 구속됐다고 하는 소식,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진짜 집중해서 검색한 것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근데 오늘 책 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책.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가을은 독서의 계절.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일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